최근에 이제 환율이 오늘도 보면은 지금 시간 보니까 1180원이 조금 넘어 있는데요. 환율에 대해 이제 왜 요즘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차트하고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래프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좀 따분할 것 같아 가지고요. 약간 좀 이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환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이라는 것하고 금리라는 걸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과 금리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특정 국가의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성장의 과실을 나눠 먹으려고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이 보다 많은 실적을 낼 거고 이 실적을 통해서 보다 많은 배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국가의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럼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통화를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성장이 강하다면 달러를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를 높였을 때입니다. 금리라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돈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보유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주는지 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돈의 값인데 어떤 돈의 값이냐면 대외적인 돈의 값입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의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특정한 나라의 돈을 갖고 있었을 때 보다 많은 이자 보상을 준다는 얘기죠. 보다 많은 이자 보상을 준다는 얘기는 이 이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더 이 나라 통화를 더 많이 가지려는 의욕을 높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게 됐었을 때는 특정 국가에서 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올랐다 하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거는 뭘로 이어지냐면 달러에 대한 강세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특정 국가의 환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이 어떤지 금리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 나라의 성장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돈의 값인 환율이 달러라고 하면은 미국이라고 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돈인 달러가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환율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환율이 이게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상대 가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장만 보죠. 성장이 미국의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성장도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미국이 성장을 강하게 하면 달러가 강세냐?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성장이 강한데 중국의 성장이 훨씬 더 강하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중국 돈 대비해서 중국의 위안화 대비해 가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성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게 나와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중국의 성장이 완전히 마이너스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성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이 아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위안화 대비해서.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장과 금리라는 걸 볼 필요가 있고 이 성장과 금리를 한 국가를 통해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와의 상대 가치를 통해서 보는 게 보다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드려 볼게요. 차트입니다. 자,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차트입니다. 잠깐 보시죠. 달러원 환율의 흐름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 1월 달부터 달러원 환율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작년도 2, 3월만 해도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죠. 달러가 탁 튀어 올라갑니다. 달러가 왜 이렇게 강했을까? 이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때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흔들리던 국면이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출을 해줬던 사람들이 돈을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을 다 원화로 받죠. 근데 글로벌 투자자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 대출을 달러로 받았겠죠. 근데 대출을 해줬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멈출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대출을 갚으라고 해요. 연장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를 사서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너도나도 달러를 사니까 달러 가치가 탁 튀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미국에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냥 따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러의 공급을 확 늘립니다. 무제한으로. 그럼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하고 달러 가치가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아, 잠시만요. 저도 이게 어색해서 달러 가치가 막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도 말, 올해 말, 작년 말, 올해 초에 달러가 굉장히 약해졌었던 걸 볼 수 있죠. 시장에서는요, 이 정도까지 달러가 내려오면 예상을 할 때 추세라는 걸 봐요. 계속 내려오는 추세니까 달러를 더 공급하면 더 약해지겠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전문가들 중에서도 달러가 더 약세로 갈 것 같다라고 보셨던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올해 1, 2월쯤, 올해 한 3, 4월쯤 되니까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돈을 많이 풀었나?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풀어줘라고 이제 요청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NO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풀어줄 줄 알고 과도하게 내려갔던 게 아니네 하면서 돌아오게 되겠죠. 다시 돈의 공급, 달러 공급이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하면서 돌아오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3월달, 4월달 정도에 미국에서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2조 달러 가까운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부양책을 써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려면 시차가 조금 걸리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냐면 성장과 금리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장 사이드에서 미국의 성장이 세게 나오는 게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가 추가로 더 강세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이유, 첫 번째는 돈을 많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덜 줘요.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이 셀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제가 왜 상대 가치를 말씀드렸냐면 혹시 최근에 헝다 사태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헝다 사태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내수로 성장을 하거나 내수 소비로 성장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볼게요. 수출을 하려고 해도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가 원해서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받아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출로는 우리가 나라의 경제를 갖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내수 소비입니다. 자, 소비하세요.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제일 좋은 방법은 투자를 늘리는 거고요. 투자 늘릴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땅을 파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로 중국의 성장이 세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슈가 생깁니다. 헝다 사태 때문에 부동산 쪽의 성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슬로우해질 수도 있어요 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성장이 슬로우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중국의 성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성장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성장이 약해진다는 것까지 같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환율이 하늘로 더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200원 선을 잠깐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셨고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환율이 살짝 꼬리를 말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끝으로 살짝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헝다 사태 때문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중국 당국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거죠. 헝다 사태가 중국 전체 국가적인 성장을 완전히 주저앉힐 정도의 큰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죠. 요 기대감이 생기면서 중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아주 나쁘진 않을 거란 기대감이 생기면서 원화가 강해졌던 달러가 꼬리를 말아버렸던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 10분 동안 말씀드려왔던 내용들은 뭐냐면 지난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달러 환율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성장과 금리, 그 다음에 상대 가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드려 봤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야 차트를 통해서 나오지만 미래는 차트를 통해서 나오진 않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손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미국이 그러면 이제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달러가 강해졌다면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면 진짜 달러는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니니? 이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좀 볼게요. 지금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통계 자료를 보시긴 좀 어렵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요. 미국 금리 인상이 원래는 한 2달 전만 해도 2023년 초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초 정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2년 내년이죠. 2022년 말 정도에 인상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난달 중순 정도에는 2022년 9월이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6월일 것 같은데 라는 말까지 하죠. 잠깐 보세요.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금리 인상의 확률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6월뿐만 아니라 여기서 6월이 아니라 6월과 12월 두 번 인상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내년 말에 한 번 정도 인상할 거라고 생각해서 1170원까지 올려놨는데 만약에 두 번을 생각하면서 더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요. 달러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9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니 금리 인상을 하기도 전에 벌써 1200원을 가면은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내년에 1300원 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갖다가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을 하죠. 자, 봅니다. 아파트를 제가 산다고 해볼게요. 지금 아파트를 사는데 너무 허름한 건물입니다. 근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이렇게 허름한데 왜 이렇게 비싸나요? 했더니 제일 핵심이 뭐냐면 3년 후에 재건축이 된답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을 보고 투자하지 않죠. 미래를 보고 투자하죠. 미래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의 가격을 테이크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미래에 일어날 시장의 이슈를 갖다가 미리 읽어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이게 점점 더 빨라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상당 부분은 선반영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이 1200원인데 진짜 금리 인상하면 1300원 되겠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정도도 어느 정도는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박스권으로 안정이 된다는 게 기본적인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제가 앞에 이제 상대 가치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상대 가치를 말씀드릴 때 미국의 성장과 금리를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원달러면 미국하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한국도 봐야 되겠죠. 한국의 성장과 금리도 봐야 되는데 일단 한국의 성장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의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내년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더 올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도 빨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빨라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를 가졌을 때의 매력도 달러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요거를 한번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달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한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 있다. 이거는 로켓처럼 솟아 올라가는 달러의 발목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가지마 하면서 너무 세게 가는 걸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지금은 쉽게 보이진 않겠지만은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막 주저앉을 것인가 그것들보다는 중국 경제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면 중국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는 게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중국의 성장 자체가 너무 크게 주저앉는다라기보다는 성장이 조금은 좀 받아주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중국 위안화가 약간 지지를 받아주면서요. 우리나라 환율이 말씀드리긴 길지만 이 위안화하고 연동되는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솟아올라가는 달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내용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환율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는다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압력은 받겠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볼 때만 하늘로 팍 튀어 올라간다 이러진 않고요. 걔를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걸 제어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박스를 형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환율을 보는 스토리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차트들을 좀 보시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예.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초반에는 달러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지만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해서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점. 올해는 미국의 성장도 강해지고 돈 풀어주는 걸 줄이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다는 점. 헝다 사태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눌릴 것 같으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다가 헝다 이슈가 조금 사라지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다는 점.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건 뭐죠? 요 뒤보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형성하겠지만 많이 높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미국의 금리 관련된 얘기하고 헝다 사태 관련된 동향들이 나옵니다. 헝다에 관련된 동향이 어느 정도는 좀 제어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환율을 좀 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헝다 얘기도 나왔고 미국 금리 얘기도 나오고 무슨 주식 얘기할 때 나왔었던 얘기들이 그대로 나오죠. 금융시장은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좋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주식 투자하고 이 환율하고도 다 많이 만나 있습니다. 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제를 볼 때 향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마치 주식 방송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실 건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 첫 번째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느 국가의 성장이 특별하게 둔화가 됐었을 때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크게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성장과 금리라는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꼭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신흥국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흥국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만 말씀드렸지만 중국 이외에도 여러 다른 국가들이 있죠.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동남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흐름도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요즘 이제 물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기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모두가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임금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물가 상승을 더 많이 테이크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들이게 되죠. 그거 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사자. 가격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더 사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미래의 수요까지 땡겨서 지금의 물가를 더 폭발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조금씩 빨라지는 건 지금의 물가가 높은 것들보다도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걸 제어하려는 그런 플랜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와서는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